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안방을 독차지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사를 한 지 며칠 되지 않았던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고사를 지냈다. 이삿짐이 들어오고 새로운 집에 정착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시루떡과 막걸리를 준비해 놓고 가족들과 친구를 초대했다.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내 친구까지 모두 모여 거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침실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날 밤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9시가 되자 친정아버지는 먼저 자리를 떠나셨고, 친구도 뒷정리를 도와준 후에 갔다. 그제야 우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오늘의 고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침실로 가보니 시어머니께서 그곳 침대에서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피곤하셔서 잠시 눈을 붙이신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사 후 첫날 밤, 처음으로 우리 부부의 공간을 만끽하며 함께 잠들기를 기대했지만 그 자리는 이미 시어머니께 내어주게 된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 침대에 누우면서도 속이 뒤틀렸다. 새 집, 새 침대, 새로운 시작이었어야 하는데 우리 부부의 첫날 밤을 시어머니가 점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그래도 그날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가족이니까 피곤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은 곧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이모님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겠지 싶어 작은 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방은 비어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침실로 가보니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또다시 우리의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왜 또 우리 침대에서? 한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2번, 3번 반복되니 더 이상 우연으로만 넘길 수 없었다. 침실은 우리의 공간인데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을 차지한 상황이 어이없었다. 나는 결국 또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다음 날 아버님까지 올라오셨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관 키를 가지고 다니며 집에 먼저 들어오셨고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과일을 씻어 시부모님께 내놓았다.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깨가 굳었다. 내 공간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편히 쉬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남편인 정우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간신히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다. 오늘은 니들이 여기서 잘래. 내가 저 방에서 잘게. 나는 순간적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그게 잠깐의 착각이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쪽으로 돌아 누우시며 나 잔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여기 내 자리다. 너희는 나가라 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묵묵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내 침대에서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하는 상황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짜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사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시부모님께서는 늘 손님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주무셨지만 이사 후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의 침실을 차지하셨다. 작은 방이 안방보다 더 넓고 쾌적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내 공간에서조차 밀려나고 있었다. 결국 참다 못해 신랑과 이야기를 꺼냈다. 도대체 왜 어머님이 우리 침대에서 주무시는 거야? 작은 방도 더 넓은데 그 방에서 주무셔야지. 하지만 신랑인 정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응했다. 뭐가 문제야? 엄마 피곤하시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거잖아. 너가 좀 이해해. 그 대답에 내 속은 터질 듯했다. 어떻게 이게 문제인지 모를 수 있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다. 그건 내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였다. 작은 방이 아무리 넓어도 그곳은 손님을 위한 방이었다. 내 침실은 나와 신랑의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조차 밀려나 있었고 이사 후 겨우 적응한 잠자리가 또다시 뒤틀렸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한숨만 쉬었다. 침대에서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공간, 익숙하지 않은 침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우리 집이지만 정작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 침실이란 부부만의 공간이었어야 했는데 그곳을 차지하는 건 시어머니였다. 내 마음속 불편함과 불만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이삿짐이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고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언제든 드나드는 손님이 아닌 마치 또 다른 주인처럼 느껴졌다. 내가 집을 꾸미고 신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우리 공간은 더 이상 온전한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현관 키를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때마다 내 마음속 불편함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부부로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 가정의 경계는 어딘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사 후 처음에는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곤한 어머니가 우리 침대에서 주무신다 해도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이 반복되면서 내게 남은 건 억눌린 분노와 고립감뿐이었다. 내 집에서조차 나는 마음대로 쉬지도 편히 잠들지도 못하는 상황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침실에서조차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잠식해갔다. 그날 밤도 그랬다. 시부모님이 또다시 우리 집에 오셨고 나는 그저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부모님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우시자 정우는 나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차라리 충격적이었다. 작은 방에 도착한 나는 가만히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곤한 듯 침대에 몸을 던지며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우리는 우리의 침실에서조차 잘 수 없을까? 그 답답함이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그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안일을 하던 중 마침내 정우에게 말을 꺼냈다. 자기야,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작은 방에서 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침실을 차지하시잖아. 우리 공간을 지켜야 하지 않아? 정우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피곤하시니까 그러신 거잖아. 좀 너가 이해 좀 해줘라. 엄마가 그 정도로 당신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나는 속이 터질 것 같았다. 자기야, 이건 단순히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편하게 쉬고 잠들어야 할 곳인데 왜 항상 어머님이 그곳을 차지하시는 거야? 내가 불편해서 밤잠을 설친다는 걸 당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너는 참.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정우에게는 시어머니가 내게 어떤 부담감을 주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감정은 마치 투명한 것처럼 무시당했다. 집에서조차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우의 무심함은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다. 며칠 후 또다시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침실로 들어가셨고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불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대에서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동안 나는 또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그 감정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내 공간을 양보해야 할까? 내 안에서 솟구치는 답답함과 분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저 이해하라 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말은 나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상처가 되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내 공간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내가 내 집에서조차 밀려나고 있는 이 현실은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다. 안 되겠어. 말씀을 드려야지. 그날 아침 나는 마음을 굳히고 남편 정우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야, 이번에는 꼭 나를 이해해줘. 우리 부부의 침실은 우리만의 공간이어야 해.
어머님이 오셔도 작은 방에서 주무시게 해야 해. 이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내 집에서조차 밀려나고 싶지 않아. 정우는 처음엔 여전히 당황한 듯 했지만 내 말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미안해.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 방은 수진이랑 저희만 쓰기로 했어요. 작은 방도 더 크고 편하니까 그 방에서 주무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불편했을 텐데 나도 생각이 짧았네. 앞으로는 작은 방에서 잘게. 미안해, 정말.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시어머니의 사과는 예상 밖이었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 더 이상 무겁게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시어머니도 나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우리 침실에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이곳이 나와 정우의 공간임을 다시금 확신하며 조금씩 무너졌던 내 마음을 다시 세워나갔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았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썰타파였습니다.